낙동강 하구. 한때 전국 최대의 제첩 생산지이자 풍성한 어종으로 많은 포구가 형성되었던 곳. 하지만 1987년 건설된 하구뚝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차단되면서 수천 년 동안 형성돼 왔던 기술을 잃어버렸다. 하구뚝 건설 20년. 기수가 사라진 낙동강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생명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바닷물이 강물을 만나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 한강 신곡수중구. 우리나라 4대 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이곳 한강에는 철따라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다. 바다에서 강으로 오르는 물고기들이 서해에서 이곳 한강까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강 하류에 있는 어부들을 따라가 보았다. 어제 놓은 정치망 그물에는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까? 민물고기인 큰 잉어 한 마리와 붕어, 그리고 기수어인 웅어가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실제로 어부들이 잡는 것은 잉어나 붕어가 아니라 실뱀장어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해 강으로 올라와 성장하는 기수어인데 어부들은 봄에 강을 오르기 위해 기수역을 지나는 실뱀장어를 잡는다. 한강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이 형성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실뱀장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다. 하룻밤 사이 실뱀장어는 얼마나 잡혔을까? 배 한 척당 약 2,000마리 정도의 실뱀장어가 올라왔다. 이곳 어부들에게 실뱀장어 잡이는 꽤 괜찮은 수입이 된다. 이렇게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에 넘겨져 1년 정도 자란 뒤 민물장어로 팔리는 것이다. 하구뚝이 있는 낙동강에서의 실뱀장어 잡이는 한강과는 무척 다르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으면 실뱀장어 잡이 어선들은 출항을 준비한다. 모기장 같은 촘촘한 그물을 양쪽에 달아 강 바닥까지 긁어서 잡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하구뚝 수문이 열리면 실뱀장어들이 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몰려드는데 어부들은 이때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밤새 수문 앞을 돌아다닌다. 그물로 1시간 정도 강바닥을 긁고 나면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잡혀 올라오는데 이는 한강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다. 낙동강 하구뚝 건설 이후 실뱀장어는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어부들은 실뱀장어라도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낙동강 제하단 지점입니다. 이게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이고 하구뚝이 생기기 전에는 아마 여기가 황금 어장자리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구댐이 생긴 이후로 어종은 고갈되고 흐르는 강물로 딱 잘라놨으니 뭐 고기가 어장이 행성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강물로 다 뭐 잘라버렸으니까 물 흐름이 없으니까 그 황금 어장 자리가 어종과 완전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뱀장어 역시도 물론 옛날에 하구댐이 생기기 전에는 실뱀장어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 뭐 큰 거 준하게 내갖고 큰 짱을 잡아 자연산 짱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실뱀장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댐에서 딱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이제 우리가 하구뚝 생기 한 20년 약 됐습니다만은 이 고기를 잡아가고 우리 생기 유지를 합니다. 겨울에. 하는데 어차피 이 고기는 우리가 잡아내나 안 잡아내나 안 잡아내도 큰 고기의 먹잇감입니다. 다 잡니킵니다. 거기가. 극소수만 살아나고 있지. 그런데 이 고기를 우리가 잡아가고 생계를 유지하고 뭐 양판장, 양어장 한 사람인데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만은 그것에서 또 단속 이제 알면서도
뭐 단지 그런 줄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굶어 죽으니까. 밤새도록 고된 작업을 해도 한강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양이지만 이곳 낙동강에서 실뱀장어 잡이는 포기할 수 없는 어업이 되어버렸다. 하구뚝 건설 이후 기수역이 사라지자 실뱀장어뿐 아니라 대부분의 어류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구뚝이 있는 곳에 어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8월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이 모두 열렸다. 낙동강 하구에 일시적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담수와 해수로 나누고 있는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을 열면 강물이 갑자기 흘러들면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낙동강 하구를 서식처나 보육처로 이용하는 치어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제작진은 실제로 급격한 염분 변화가 치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강물과 바닷물 양쪽 다 적응할 수 있는 산천어의 치어를 담수에서 키운 다음 해수와 염분 농도 15%의 기수에 각각 30마리씩 넣었다. 해수에 넣은 산천어 치어는 넣은 지 5분 만에 삼투압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어들이 급격한 염분 농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모두 죽어버렸다. 담수와 해수를 1대1 비율로 섞은 기수에 넣은 치어 역시 1시간이 지나자 탈수 증세가 나타나면서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산천어는 해수와 담수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어류지만 치어는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염분 변화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낙동강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넙치알은 급격한 염분 농도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수정된 지 하루 된 넙치알을 담수와 염분 농도 10%, 20%, 그리고 33%의 해수 4개로 나누어 넣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24시간 후 해수에 넣어둔 넙치알은 수정란에서 부화가 진행되어 치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담수에 넣어둔 넙치알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삼투압으로 난막이 터져 폐사하고 말았다. 염분 농도 10%과 20%의 기수에 있던 수정란 역시 4시간 만에 모두 폐사해버렸다. 이렇게 알이나 치어는 염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홍수기에 대량으로 물을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염분이 아주 한 5psu나 10psu까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생물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건 순간적이지만 일단 물론 수문을 닫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긴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생태계는 상당한 교란을 받게 되죠. 과거에 정상적으로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민물과 담수가 그런 것은 예측이 생물이 가능하지만은 갑자기 홍수기에 담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생물의 입장에서는 그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낙동강 하구뚝. 하구뚝은 강과 바다를 오가는 어류의 통로인 기수역을 차단할 뿐 아니라 홍수 때 많은 양의 담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연안에 서식하는 치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하구뚝이 있는 강 하구에서 어종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하구뚝은 어종을 감소시킨 것뿐 아니라 건설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가장 먼저 건설된 곳 영산강. 1981년 4.3km의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기 전에는 서해 바다에서 무안을 거쳐 나주까지 바닷물이 올라가는 자연 기수역이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면서 70km가 넘는 넓은 기수역은 사라졌다. 물의 흐름이 차단되자 이곳 영산강 하구뚝 안쪽에 엄청난 양의 퇴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산강을 모델로 하구뚝 안쪽의 토사 퇴적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제작진은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하구뚝 안쪽에서 퇴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구뚝에서 상류 10km 지점, 영산강이 영암천과 합류하는 수심 5.6m 지점에서 시추를 시작했다. 바닥에서 11m까지는 미세한 점토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바닥에서 12m 지점에 이르자 점토와 모래층이 함께 나타났다. 요건 섞여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순 이제 모래자가. 모래층이 나오기 전 미세한 점토가 쌓인 12m 지점까지가 퇴적된 것이다. 1981년 영산강 하구뚝 완공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구뚝 안쪽의 퇴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좀 연구자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부분은 퇴적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고, 쌓이는 속도를 보면은 68년, 78년 자료를 보면은 하구뚝이 거의 깊은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구뚝이 딱 생기거든요. 이 하구뚝이 생기면서 수심이 20m였던 게 한 7, 8m까지 올라와 있고, 하구뚝 가까운 지역이 한 15m 정도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수심이 한 5m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영산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3cm에서 15cm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많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만 쌓인다 그러면 영산호 전체가 25km인데 10년 동안 밑바닥이 한 1에서 2m 가까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동강이나 금강도 아마 그 정도는 쌓일 겁니다. 그거 이상이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쌓일 겁니다.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고 9년 뒤인 1990년 건설된 금강 하구뚝. 이곳의 퇴적 문제는 영산강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썰물 때 물이 빠진 금강 하구뚝 전면 바다는 퇴적된 토사로 덮여 있다. 하구뚝 바로 아래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어민들은 배가 지나다니는 항로와 항구에 퇴적이 일어나면서 조업조차 하러 나갈 수 없다고 한다. 94년에 8월 달에 이 관문을 닫았어요. 94년 8월에 관문을 닫고 난 후로 여기에는 이 항로가 토사가 쌓여서 사실은 항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20m 되던 그 수심이 지금은 1m도 안 되고 지금 육지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토사가 쌓여서. 그러니 항로에 나갈 배들도 쥐 못 나가고 바다에 나가면 고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 원망할 것도 없고 하구를 원망하고 지금 어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강 하구에 썰물이 되면 항구에 있는 배들은 퇴적된 토사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물 위에 있어야 할 배들이 모두 벌 속에 파묻혀 버린 것이다. 이런 사정은 장항항이나 군산항뿐 아니라 금강 하구뚝 전 지역이 마찬가지다. 모두 금강에 하구뚝이 건설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지방해양청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산항과 장항항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94년 이전까지 준설비는 매년 20억 원을 채 넘지 않았지만 금강 하구뚝 수문이 닫힌 1994년 이후부터 준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80억 원, 지금까지 약 900여억 원이 군산항과 장항항의 준설비로 쓰여졌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퇴적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항로를 준설해도 두세 달만 지나면 주위의 토사가 다시 메워버리기 때문이다. 이 안에 저도 가보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준설비가 뭐 그래서 지금 준설도 극치 일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만. 그래서 좀 처음에 이런 걸 예상을 못했죠. 학원을 막을 때 이제 막을 때 이제 농업용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뭐 홍수 조절 기능도 하면서 농업용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학원을 막았지 바깥에 대한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양에 미치는 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항만 유지 관리하는데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1990년 금강 하구뚝 건설 당시 이런 퇴적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구뚝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금강 하구뚝 주변의 퇴적 지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제작진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도움으로 1960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해 금강 하구 퇴적 지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1960년부터 금강 하구뚝 수문이 닫힌 1994년 이전까지 퇴적 지형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994년부터 하구뚝 앞쪽으로 퇴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1994년 이전까지 유지되던 항로가 1994년 이후부터 거의 메워져 버렸다. 장항항 앞쪽에는 금강 하구뚝 수문이 닫힌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cm 이상씩 쌓여 14년 동안 3m가 넘게 퇴적되었다. 이는 하구뚝 건설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기수역에는 강물과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강물을 따라 내려온 토사와 바닷물을 타고 올라오는 토사가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곳에 하구뚝이 건설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하구뚝 안쪽과 바깥쪽에 토사가 급격히 쌓이게 되는 것이다. 강하구 기수지역에 하구뚝이 건설되면 토사의 퇴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게다가 하구뚝으로 인한 토사의 퇴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유속이 느려진 하구뚝 안쪽에 유기물이 빠른 속도로 퇴적되면서 썩게 되고 이것은 물속을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담수호가 된 하구뚝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구뚝이 있는 곳의 강바닥은 자연 기수역과 어떻게 다를까? 제작진은 먼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섬진강 기수역에서 저지를 채취했다. 자연 기수역이 형성돼 있는 섬진강 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구뚝이 있는 낙동강은 하구뚝 상류 2km 지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저지를 채취했다. 섬진강과 낙동강의 저지는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하구뚝으로 막힌 낙동강에서는 시커먼 점토 성분이, 강물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섬진강에서는 입자가 굵은 모래가 대부분이었다. 각각의 저지를 현장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서 하루 동안 배양, 저질 속의 미생물들의 질소가스와 메탄가스 발생률을 측정해 보았다. 낙동강과 서낙동강에서의 메탄가스와 질소가스 발생률은 섬진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질소와 메탄가스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하구뚝이 막힌 낙동강 수역이 산소가 부족해 생물이 살기 힘든 곳임을 의미한다. 원래는 하구뚝 안쪽에 쌓이는 퇴적물들은 아주 세립질 물질입니다. 전부 부유하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바다로 쭉 나가서 멀리 퍼지게 돼 있던 것이 앞에서 쌓이니까 빠르게 쌓이게 되고 부유 물질들은 유기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유기물들이 나중에 미처 산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하구뚝 앞에 있는 강 안에는 저산소층이
산소가 거의 없는 층이 되고 산소가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산소가 더 없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수구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축적된 곳에서 아무리 상류에서 유역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전부 정화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물이 돼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구뚝이 있는 한 절대 하구 지역은 그 수질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구뚝의 목적인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면서부터다. 무안 영암 지역의 농업용수와 농지 확보를 위해 건설된 영산강 하구뚝을 시작으로 1987년 낙동강 하구뚝, 1990년 금강 하구뚝이 차례로 건설됐다. 하구뚝의 건설로 염분 피해를 막아 담수와 농지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구뚝으로 담수는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기술을 잃어버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 그리고 급격한 퇴적은 우리가 기술을 파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쌀이 남아도는 지금도 30년 전 하구뚝 건설 목적인 식량 증산을 이유로 강하구를 막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로 흘러 넓은 기수역을 만들었던 서해안에 또 하나의 기수역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1년 후 동진 강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는 희미한 갯골의 흔적만 남아 이곳이 1년 전 생명의 보고였던 기수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와 백합과 개 등 300여 종이 넘는 저서생물이 살았던 갯벌에는 염생식물인 칠면초만 무성하게 자라 사라져가는 기수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고 있다. 일본 남쪽에 있는 아리아케의 이사하야만 방조제. 이곳은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모델이 됐던 곳으로 1997년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만금의 10년 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척지 한쪽에 남겨진 긴 방파제는 이곳이 10년 전 배가 드나들었던 항구였음을 말해준다.さっき海だあ、この石の向こうは全部向こうも全部これ埋め立ててここ漁協が埋めたよ漁協の土地だったんですよ埋め立てこれがはい元はここ海だったんですよこれ台風の時はどんどんここが潮が入ってきよったんですよ台風なんか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조제 안쪽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직 염분기가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짓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농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없자 현청에서는 이 농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임대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결국 이곳은 몇몇 사람의 농민에게 임대하기까지 엄청난 예산만 쏟아부은 셈이 된다. ですね、初めはですね、有料農地ができて、長崎県にですね、広大な農地ができ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ですね、喜んでおられたんですよね。しかし最近になってですね、この農地がそういう有料農地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今2500億ぐらいの金がここに投入されているんですよ。でそれも国の税金で払っているんですね。その一部の農業をする人に対してですね、そんな莫大な費用をかけてなんで今自分たちが喜んでいたのかなと。そしてここに住んでおられる人がですね、この長生家の水の、管理をするために年間大きな金額がかか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のを自分たちが税金で支払わなきゃいけないと。それで今になってですね、
この干拓地を、作るのはやっぱりやめた方が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今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どね。いやもうそれはもう本当に後悔してますよね。もうみんながですね。 아리아케의 주민들은 방조제 건설로 갯벌과 연안에서 나는 어족 자원도 잃어버리고 매립한 농지마저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구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른다. 새만금 방조제로 사라지고 있는 동진강 기수역. 이곳에서 제작진은 멸종위기 중인 대추기고둥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몸은 대추 모양을 하고 입구는 사람의 귀를 닮아 대추기고둥이라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남지 않은 희귀종이다. 대추기고둥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수 상부 지역의 지표 생물로 새만금 방조제로 물길이 막히자 이곳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만조선에서 한 50cm 위에 내륙 쪽으로 육상 쪽으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염분의 영향이나 바닷물이 들어와는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새만금 공사로 인해서 민물과 썰물의 그 흐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호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위를 아주 낮춰져 있기 때문에 저 대추기고둥이 서식할 수 있는 축축한 경관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구뚝이 건설돼 기수가 사라진 곳에선 이미 많은 생물들이 멸종됐다. 그리고 이곳 새만금 방조제 역시 1년 새 수많은 저서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만약 방조제의 수문을 다시 열어 기수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대추기고둥은 동진강에서 또 하나의 멸종된 생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하구뚝과 방조제 건설은 계속되고 있고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기수역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기수역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볼 때 크게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특히 이 담수 때문에 농림부가 소관해야 되고 수질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고 바다를 끼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도로 이런 것 때문에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해안 침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4개 부서가 서로 존재하는 곳이 특히 하구역입니다. 이 하구역의 문제는 부서 이기주의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구 쪽의 외국의 예를 보면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별하게. 지면이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가 강하구에 많은 제방과 하구뚝을 만든 것은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최근 해수 유통을 결정한 히어스호는 하구뚝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네덜란드 남서쪽 라인강과 마스강이 만나 만드는 델타 지역. 북해와 오이스트 스켈트를 면하는 부분에 제방을 만들어 휘어스호를 담수한 것은 1961년이었다. 하지만 해수가 차단되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000여회가 넘는 주민 토론회를 거쳐 2004년부터 수문을 열어 해수 유통을 결정했다. I was one of the people who were around the table because I represented the recreational activities. Like you have the different kind of communities who had their people there and people who own their living as a farmer. And all around and all that interests were were put together, and so they looked, well, what's going to happen around the lake. You can see there's clear water, and you see the small sea animal. When you dam a lake, it's better for the security, but you have to look further. We're 50 years or 40 years from closing the dams, and now they're making it open again, so that it still stays secure,
what is important, but it also is good to live and to make fun, and for the nature it's better this way. So I'm very happy about it. 해수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호수의 수질과 주변 생태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됐다. 네덜란드 역시 강하구의 제방을 막아 담수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경험했던 것이다. 우리보다 하구뚝을 먼저 건설한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곳은 일본 시마네 현에 있는 나카우미 호수다. 나카우미호는 신지호와 함께 바닷물이 들어오는 일본 최대의 기수역이다. 1963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지 조성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나카우미호와 신지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제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 제방을 철거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나카우미호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이 일어나자 담수화 계획을 전면 포기하고 제방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そこに今撤去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そこに水門があって今撤去されてますけども、クレーンありますよね。あそこに水門がありました。で、あそこの水門を閉じたらここは淡水化される予定だったんです。で、淡水化して管陸化するというのが元々の計画だったんですね。でもこの中身も宍道湖もそうなんだけども、いわゆる不栄養湖ということで非常に栄養塩があると。そういう中で淡水化したら何が起こるかというと、アオコという卵巣類が大量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今琵琶湖なんかがそうなんですけども、そうすると非常に環境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と。で、アオコっていうのは藻類なんですけども、こうちっちゃな塊を作ってるんですね。で、浮いてるんです。それが打ち上げられるって、それで死んで腐るとすごい臭い匂いがす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のが中海とか宍道湖とかで大量発生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懸念があって、それで淡水化やめ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それはもちろん科学的な根拠でいろいろ検討されて、淡水化はやっぱり環境に悪影響があるということで中止になりました。 나카우미 제방을 철거하기까지는 제첩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신지호 어민들의 반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지호에서 어업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1,100명 정도. 이 중에서 제첩 조업권을 가진 사람은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카우미 제방이 건설되면 이곳 신지호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어 제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첩 잡는 어민들이 앞장서 제방 건설을 반대했다고 한다. 漁民という組合員とシジミをかく人とちょっと別個なんだけども、ほとんどの組合員が反対ですよね。で、特にシジミをかく人は全員が反対。それぐらい正常なんか切羽詰まった切羽詰まったでこのシジミは取れなくなるからね。で、この宍道湖でその漁獲高上げるのに一番浮き上げてるのはシジミで90何%でしたっけね。95% がシジミで持ってるような湖だからシジミがなくなればほとんどこの湖はダメになってしまう。だから反対する。 신지호는 일본 최대의 제첩 생산지다. 원래 토네강과 하치로호가 최대 생산지였지만 두 곳에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제첩이 사라진 후 신지호는 현재 일본 전국 제첩 유통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카우미 제방 건설에 대한 보상금까지 반환한 제첩 어민들의 노력이 신지호를 일본 제1의 제첩 생산지로 만든 것이다. 昔もらったその淡水化に対する保証金の返還、もちろん向こうは政府は取りませんでしたけどね、返還したりからいろんな運動をやりましたよ。ご自分も淡水金に関する保証金をもらってるんですか？もらったのは僕の親父の代ですけどね、返還したのは僕。返還したのですか？現役一つの漁師さんがみんな出して。大体いくらぐらい昔もらったんですか？だけその時に全部で2億5千万ぐらいでシジミ漁の保証金ということでね、全体ですよ。1人が100万。何年前？20年前。 일본에선 한번 시작된 공공사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하구 개발 정책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사야만 간척 사업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800억 엔을 들여 나카오미호와 신지오 전체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이 수질 오염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40년 만에 수문을 철가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간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지만 더 늦기 전에 자연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곳 낙동강에서 기수역을 다시 복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낙동강의 하구뚝이 건설되기 전 대조기 때 바닷물은 27km 상류에 있는 물금 취수장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1년에 2주일가량 취수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자 식수의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하구뚝을 건설한 것이다.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을 포기하고 하구뚝을 건설한 것이 당시 기술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50년 전 기술을 통해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가 하구뚝과 댐이었습니다. 하구뚝과 댐이 아직도 현재 이 기술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한테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이유가 그 기술도 말고 그 기술들 말고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하구뚝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현재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수문을 열어 기수역을 복원하면서 식수의 염분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수돗물의 정수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바닷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와 같은 원리로 물을 정화하게 된다. 때문에 물금 취수장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정수가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해수 담수화 정수 비용은 20년 전에 비해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은 부산시 수돗물 생산 단가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제작진이 실제로 한 기업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서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용상에서도 바닷물이 좀 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싸다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하구뚝을 막아가지고 하구뚝을 막아서 기수역을 없애면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태계를 회복하고 없어졌던 기수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연현상을 복구를 해주고 또 하나는 전 인류의 97%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해수거든요. 바닷물인데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5년 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구뚝과 방조제를 건설해왔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균형을 이루어왔던 기수가 짧은 시간에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구뚝과 방조제의 수문을 열어 기수역을 회복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담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강물과 바닷물을 차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문을 열어 기수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기수역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명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수역이 존재하고 하구역이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요. 안쪽도 살고 바깥쪽도 살고 그다음에 해안선도 삽니다. 그다음에 거기를 영위하는 인간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구뚝 바다와 담수에 완전히 통로가 막혀 있죠. 배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물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거든요. 새로운 각도 지금 전 세계 좋은 도시 또는 큰 도시 다 강 옆에 하구 옆에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치고 하구뚝을 막아가지고 담수관과 바다를 잘라놓은 곳은 없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도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시급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구뚝의 개선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이루어내는 새로운 생태계 기수. 0.1%의 염분이 만들어내는 기수의 신비. 수천 년 동안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물고기들. 어류들의 산란장이자 시어들의 보육장이 되어주었던 기수.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생명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하구뚝으로 곳곳에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구뚝과 방조제의 수문을 열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